예, 이번 강의는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자, 요런 테이블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에 앞서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박스 5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박스 5개가 위에 상판 같은 경우는 500에 50에 50으로 되어 있네요. 100. 자, 그러면 상판은 600에 자, 높이 값은 50으로 되어 있네요. 50. 자, 그리고 다리. 자, 다리 같은 경우는 50에 자, 50에 그리고 높이 값은 290으로 되어 있습니다. 290. 자, 요 다리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상판의 끝점에다가 엔드점에다가 이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만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 다리 부분하고 상판의 엔드점, 상판 밑에 다리가 붙어 있다. 요걸 유의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 라인을 지워주고요. 자, 탑뷰에다가,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탑뷰에서 하지 말고 퍼스펙티브에서 바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임의의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수정에 들어갑니다. 자, 수정해서 랭스 600. 자, 그리고 위드 600. 자, 높이 50. 자, 하면 롤키로 이렇게 화면을 줄이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에 롤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볼까요? 와이어프레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크기 값을 정해줬습니다. 600에 600에 50. 그러면 하부에 있는 이 세그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그먼트가 한 개입니다. 그럼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자, 도면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기본 도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세그먼트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다 싶네요. 용량만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세그먼트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박스 하나 그리겠습니다. 하부 다리로 사용할 박스를 하나 임의로 그리고요. 자, 크기는 수정 50에 자, 높이는 290. 자, 됐고요. 자, 이 하부의 다리로 사용할 이 물체도 굳이 세그먼트는 나눌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자, 정확하게 자리를 맞춰야 돼요. 이제. 자, 탑뷰. 자, 탑뷰 뿐만 아니고, 자, 뷰를 이렇게 넓게 보면서요. 자, 이 뷰를 넓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 Y축으로 내려오고 X축으로 갖다 붙이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도 정확하게 엔더점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여타 설계 프로그램의 어떤 대표적인 CAD라든가 그리고 인벤트, 뭐 라이노, 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석의 기능이 있습니다. 3D Max 같은 경우는 뭐 여타 설계 프로그램만큼 강력한 그런 오스냅 기능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스냅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에 메뉴 툴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죠. 그죠? 자석. 자, 그러면은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눌러 보면은 이렇게 오스냅에 4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2D, 그리고 2.5D, 3D. 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D 같은 경우는 X와 Y 좌표만 활용하는 평면도라든가, 그러니까 탑뷰죠. 여기서는 탑뷰나 프론트 뷰, 그리고 뭐 레프트 뷰, 이렇게 평면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좌표점입니다. 오스냅입니다. 자, 2.5D는 기본적으로 X, Y, Z가 다 가능하지만 평면도에는 Z축이 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3D는 X, Y, Z축 도면에 상관이 없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용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2.5D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저는 2.5D보다는 3D를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D에 일단 놔두고요. 3D, 3D.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 클릭을 누르면 오스냅 옵션이 나옵니다. 오스냅 옵션. 자, 그리드 포인트. 자, 그리드 포인트는 우리가 단축키 G를 눌렀을 때 바닥에 그리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드가. 자, 그리드가 나오면은 이 그리드를 포인트로 오스냅이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피봇이라든가 그리드 라인,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용하는 거는 그리드 포인트, 벌텍스,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뭐 세그먼트, 얘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따라 탄젠트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를 자주 사용하는 거 6개나 7개 정도를 체크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D Max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강력한 기능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은 엔드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앞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은 벌텍스라는 개념이 엔드 포인트와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버텍만 체크를 하고 엑스프 닫습니다. 자, 그리고 무브로 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아무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러면 버텍을 체크를 했으면은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내가 배경 화면에 따라 노랗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 파랗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난 후에 무브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노란 박스가 뜨죠. 십자가. 자, 이 십자가가 버텍의 오스냅입니다. 자석입니다. 자, 무브로 인근에 갖다 두면은 노란 자석이 뜰 때, 자, 자석만 뜨면 안 되죠. 자석 노란 게 뜨고 무브가 나올 때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갖다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노란 십자가 뜨면은 놓으면 됩니다. 자, 작업을 이렇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오른쪽에도 오스냅 기능을 한 번 더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키 누르고 복사를 안 하겠습니다. 옆에. 자, 복사로 카피로 할게요. 카피. 자, 이런 작업은 카피보다는 인스턴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다리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똑같은 크기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카피, 가장 기본 도형이 되는 카피로 먼저 놔두고요. 오케이. 자, 카피. 자, 카피로 놔두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각각의 어떤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두 개.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자, 오스냅이 끝났으면요. 끝났으면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카피 오케이. 그러면 박스가 하나 더 복사가 됐죠. 제자리에. 자, 제자리에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도면을 보시면은 자, 이 박스의 요점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돼요. 뭐 500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이 복사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50에 500이니까 550을 하시면 돼요. 550. 550을 이동하면은 복사가 되겠죠. 아,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의 오른 클릭을 하고요. 어디로? Y축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Y축으로 550만큼 가겠다. 엔터.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됐네요. 자, 단축키가 컨트롤 C가 카메라가 돼서 지금 나왔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오스냅. 자, 오스냅을 활성화시키고 무브로 자, 무브로 자, 여기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박스를 활용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그럼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가구를 만들다 보면은 이 위에 상판과 하판, 상판과 다리, 자, 이 부분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요. 자, 이 상판하고 이 하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제가 똑같은 색깔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 색깔. 자, 똑같은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전 강의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 최종 결과물은 상단에 있는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사로 나오게 하는 이 렌더링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여기 보시면은 엔더점을 딱 붙여 넣으면요. 자, 이게 한 개의 그냥 오브젝트로 붙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그런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텀을 자, 무브로 조금이라도 Z축으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텀을 주고 난 후에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조금 전하고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또 가짜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나머지는 제가 잠깐 자,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볼까요?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텀이 1m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놔둬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그래도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고 초입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면 자, 여기에 위쪽에 세그먼트를 일정 부분을 작은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올려줘도 되겠죠. 작은 박스를. 자,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설명을 먼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임의의 작은 박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가능합니다. 자,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오브젝트 대상을 관리하기가 또 힘듭니다. 이게 자, 대상을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3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있어요. 이게 자, 얼라인 정렬 자, 이렇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여기 붙이면은 요 텀은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단 자, 그러면 세그먼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얘를 자, 와이어 플레임으로 놔두고요. 자, 와이어 플레임으로 놔두고 박스에서 세그먼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기본적인 도형 설명입니다. 자, 세그먼트를 어쩔 때 또 사용을 하는가? 자, 세그먼트를만 나누고요. 자, 이 세그먼트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자, 이 부분이 1mm 정도 위쪽으로 돌출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려면 모디파일 리스트에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에디트 폴리였죠. 에디트 폴리. 덩어리에 대한 수정은 에디트 폴리다. 앞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에디트 폴리에서 자, 폴리곤으로 한 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이렇게 자, 동일하게 한번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박스로 넘어가서 자, 다섯 개, 자, 네 개, 네 개로 하겠습니다. 네 개, 네 개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자, 에디트 폴리에서 4번 폴리곤으로 안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4개만 선택을 합니다. 자, 4개를 선택을 하고 자, 무브로 이렇게 당기면은 옆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올라오죠. 자, 그러면은 에디트 폴리 옵션인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의 세팅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 자, 세팅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립니다. 위로. 자, 이렇게. 자, 치수를 정확하게 1에서 2 정도, 2를 줘도 괜찮고 1을 줘도 괜찮습니다. 자, 2 정도 줘볼까요? 2 정도. 오케이. 확인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폴리곤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스냅으로 체크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여기에 갖다 붙일게요. 갖다 붙이고 무브로 Z축으로 -2.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 단축키가 F입니다. 자, F. 자,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재질이라도 렌더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결이 나온다는 거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오케이. 자, 그리고 무브로 자, 마우스 오른 클릭, Y축으로 축을 잘 보시면 돼요. Y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Y의 반대축이니까 마이너스 550이었죠. 550. 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부분하고 컨트롤러 2개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자, 2개를 한 번에 자, X축으로 550.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자,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렌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뭐 렌더링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은 다음 강의에서 차차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매뉴얼입니다. 에디트 폴리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예제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3D Max의 가장 큰 장점은 재질입니다. 재질. 자, 그러면은 재질을 입힐 수 있는 자, 재질 편집기가 여기 있습니다. 멀티니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입니다. 자, 재질 편집기를 열고 자, 재질 편집기가 열립니다. 자, 그럼 이걸 한 개의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슬롯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만 하고 지금은 일단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진행을 하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 한 개의 슬롯에다가 디퓨즈. 자, 디퓨즈라는 게 확산이라는 의미인데 이 디퓨즈라는 부분에서 외부 재질을 불러옵니다. 비트맵. 자, 외부에 어떤 재질이 있는가? 자, 라이브러리. 자, 없죠. 잘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자,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맵이라든가 이런 나무 재질, 자, 나무 재질, 이런 재질입니다. 자, 이 재질을 하나,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방금 불러왔는 재질을 재질 편집기 창에 넣겠습니다.
자, 재질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입히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선택을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 자,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려면은 자, 입힐게요. 선택하고 똑같은 재질이면 입혀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입히고. 자, 그리고 최후의 결과는 렌더링해서 확인하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원한 이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옆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넓은 부분에는 보기 좋게 들어갔는데 옆부분이나 이런 좁은 공간에는 지금 잘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UVW 맵이라는 그런 또 옵션으로 다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또 기본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서랍장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